안녕하세요. 예수비 전성결계 안희한 목사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 내에서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법안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게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들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국민들을 행복해 해주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또 형평성 있게 특정인에게 유리하지 않고 또 특정인에게 불리하지 않고 이 모두에게 공정한 법률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 문재인 정권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개별적으로는 하나씩 이야기를 끄집어냈었어요. 근데 종합적으로 함께 정리를 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면은 이 법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입니다. 가족은 결혼해야 이루어지는 거죠. 자식을 낳아야 이루어지는 거죠. 또 법적으로 입양을 할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아도 출산을 하지 않아도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지원해주겠다. 이게 이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숙 의원이 발의를 했죠.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가정 개념을 해체하는 겁니다. 왜 이런 짓을 저지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평등차별금지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를 했죠. 이 역시 상당히 심각합니다. 평등을 말하자면, 차별금지를 말하자면 사실 동성애자들을 우대하는 법안입니다. 왜 그렇게 동성애자들을 우대하려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요, 사실 교회가 족쇄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설교자들, 목사님들이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되는 겁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기도 어렵고 또 문제가 있고 잘못됐어도 지적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로 주민자치기본법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법안이죠. 동, 읍, 면 단위로 주민총회 만들고 주민자치위원회 만들고 거기서 결정을 하면은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청을 하면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기관에서 정보를 내놔야 돼요.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정보도 내놔야 돼요. 일부든 전체든 예산 지원도 합니다. 나라 또는 지자체 소유의 부동산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지역에 속한 전교조 또 민노총 이런 사람들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풀뿌리 공산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자행이 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5.18 특별법입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 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라도 비판이 허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5.18 관련해서는 비판하면은 허위사실 유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게 5.18 특별법입니다. 헌법에 명백하게 표현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히 무시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공수처법을 들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한다고 그러죠. 조국이 난리를 폈어요. 추미애가 난리를 폈어요. 괜히 윤석열 검찰총장만 잔뜩 띄워놨죠. 근데 검찰 개혁이라고 말을 하지만 검찰 장악입니다. 그리고 여차 해가지고 잘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공수처법을 밀어붙인 거예요. 그건 국민들이 찬성한 법안이 아닙니다. 야당 당연히 결사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다수 의석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밀어붙여서 통과시킨 게 공수처법입니다. 심각하죠. 자,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이 물러났어요. 그럼 검찰이 뭐가 변화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여전히 동일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이 전부 다 엉터리라는 것들이 묘실해진 겁니다. 여섯 번째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이거 대부분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연결이 돼요. 그 가족들,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사회 각 분야에 있어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 아니 5.18 유공자들만 해도 그래요. 명단 안 밝히잖아요. 자랑스러우면 명단을 밝히게 되는데 명단도 안 밝히고 지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국민적으로 불만이 많고 여론이 악화가 되어 있는데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더 확대한다고요? 굉장히 이기적인 행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게 이제 부동산 관련 법들이죠. 부동산 3법. 뭐 복잡한 얘기 안 할게요. 취득세 올리고, 양도세 올리고, 보유세 올리고, 뭐 그 전에 공시지가 다 올리고, 그러니까요 계속 폭등한 거예요. 사실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요 공급과 수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모자라니 오르는 거거든요. 공급이 많아져서 수요가 충족이 되면은 값이 그렇게 오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정작 공급은 제대로 늘리지 않는 채 값만 계속 올려내가는 거예요. 서민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문재인 정권의 역풍으로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제가 단적으로 몇몇 가지만 언급을 했는데 이것 말고도 많아요. 여러분 역사상 역대상 이렇게 많은 법률들이 짧은 기간에 심사숙고 수구이도 거치지 않은 채 막 쏟아져 나오던 때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죄다 졸속 법안들이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도 없고 국민의 행복을 위하는 마음도 없고 공정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만들어내는 이 더불어민주당,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의석수가 바뀌면은요 이 잘못되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법안들은 다 바로잡아 나갈 수가 있어요. 특별히 5.18 특별법 같은 것들을 역풍 맞을 거, 공격 받을 거, 비난 당할 거 겁먹지 말고 제대로 좀 목숨 걸고 발의를 하고 싸우기도 하셔서 그 명단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도록 앞장서는 국회의원들이 왜 없을까요? 앞으로 그런 국회의원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당이 그런 것도 좀 해야죠.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고 제대로 형평성 있게 지원되는구나 라고 신뢰를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좀 믿을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나누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러모로 위기입니다. 정말 풍전등화 상황이 놓여져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선한 싸움에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이렇게 차 안에서 영상을 찍으면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어서 차 안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이렇게 차가 막 흔들리니까 화면도 막 같이 흔들리네요. 날마다 힘을 내시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